먼저 회계학과 경영학입니다. 경영학과 4학년 대학교를 졸업할 때 후배들이나 혹은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은 경영 전반을 겉핥기로만 배웠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경영학과를 나와서 배운 건 재무하고 회계밖에 없다 라는 말도 합니다. 이게 왜 나오냐 하면 경영학에서는 학자가 붙는 게 과목이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회계학이 있죠. 다른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것들은 학자가 거의 안 붙습니다. 론자가 붙죠. 경영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면 경영관리론, 생산관리론, 인사관리론, 소비자 행동론, 뭐 마케팅론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럼 학하고 론은 뭐가 다른 것일까?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할 때 설이란 단어도 있죠. 그럼 설과 론과 학이 어떤 입장에 있는가라고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했다라고 했을 때 재무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재무관리는 기본적으로 학자가 붙지 않지만 회계사 시험을 볼 때 1차 시험에는 경영학이 나옵니다. 그때 이런 것들이 과목으로 나오죠. 재무관리는 떨어져서 2차 시험 과목으로 등장을 합니다. 딱 봐도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이게 나온 게 1970년대입니다. 그리고 근대 회계학이 어느 정도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1930년입니다. 1930년이 무슨 의미가 있나 했을 때 1929년이 대공황이었죠. 그 1930년대 이전에는 통일된 회계의 규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망가지는 대공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회계학의 중요성이 등장을 하면서 회계의 기준 스탠다드를 만들자라는 논의가 193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회계학은 1930년대 회계학과 1970년대 회계학으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학에서 수박 겉핥기로 배운다라는 것들은 일단 경영학이 특별한 학문적 체계가 별로 없다라는 뜻도 맞습니다. 초반에 시작할 때는 그렇죠. 대학교에 입학할 때 경제학과하고 경영학과하고 뭐가 다른지를 잘 모르고 수능 점수에 맞춰서 지원서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케이스였고요. 경제학은 어마어마한 학문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 줄기로 느껴질 정도로 미시 경제학과 거시 경제학 또 재정학 이렇게 구분되는데 학문적 체계가 뚜렷한 분야입니다. 상대적으로 경영학은 학문적 체계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뒤에 학자가 붙어있는 회계학 그리고 재무학이라는 거 제외하고 나면 경영학에서는 뭐 심리학이나 사회학, 뭐 정치학, 통계학, 수학 등을 기반을 둔 경영학 어떤 이론들을 경영과 관련된 이론들을 모아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이제 뭐 조직행동론, 생산관리론, 인사관리론 이렇게 론자가 붙으면서 여러 가지 학설을 이론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은 그 단편적인 부분이 있고 어느 이론과 어느 이론이 연결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이런 이론도 있고 저런 이론도 있다라를 배우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운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경영학의 매우 기초적인 부분이고 그 이후에는 문과학생의 최대 걸림돌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수학과 통계학을 경영학이 만나게 되면 사실상 큰 카테고리만 문과이지 이과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마치 물리학이 양자 물리학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과 유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깊이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그게 그 통계가 나오고 수학이 나오고 한 것이 재무관리에서 많이 다루게 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고 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학자가 보는 것은 이제 회계학이 아주 유일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경영학과에서 회계학이 없었다 한들 경영학이 생길 수 있었을까? 회계학이 없었다면 경영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경영학에서 회계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가 붙는 것과 론은 어떤 목적에 대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 혹은 근거, 이론, 주장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제 진화론이라든가 아니면 상대성 이론 이렇게 할 때 론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실생활에서는 뭐 이것은 이론이 있다, 이론은 이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뜻이고, 뭐 토론을 한다 혹은 담론을 있다 라는 이야기로 론자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교해서 학은 론이 학문적인 체계로 집대성한 것을 말합니다. 학은 지식 체계, 바디의 지식의 바디가 있는 것들 하나의 덩어리로 자리 잡은 것을 말하고, 그 론보다 훨씬 더 완성도가 높고 견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설은 론보다 좀 약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동설, 지동설, 뭐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할 때 설이 붙게 됩니다. 뭐 대륙 이동설도 있었고요. 설을 푼다, 이런 가설이 있다, 무슨 누구누구의 역설이 있다라고 할 때 설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경영학에서는 설이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사실 설은 대학교에서 배울 만한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관계 조직행위론에서 사람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뭐 X 이론, Y 이론에서 뭐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론들을 배우게 되는데, 뭐 대표적인 것은 욕구 5단계 이론설이 있습니다. 그 메슬로우가 이야기한 것인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경영학에서 나오는 설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 정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은 인간의 욕구는 뭐 생리적인 욕구,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욕구, 그리고 소속에 대한 욕구, 그리고 존경받고 싶다라는 욕구, 자아실현 욕구에서 욕구가 5개가 있는데, 그 5개가 순서가 있다. 순차적으로 만족하려고 한다. 사람은 욕구를 순차적으로 만족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어떤 욕구의 단계에 있는지 보고 그 앞 근로자가 순차적으로 만족시켜야 하는 욕구를 만족시켜줘야지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 라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과학적 방법은 현상을 연구하고 지식을 구축하면서 이전의 지식들을 모아서 통합할 때 사용되는 방법을 과학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과학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술이라든가 기술, 아트가 과학보다 더 대접받고 존경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사회과학들, 역사라든가 아니면 법학이라든가 경제학이라든가 혹은 경영학 같은 사회과학이 과학으로 통합되려고 했죠. 이 시절부터는 과학이 기술보다 우위에 선 시절이 되었기 때문에 라고 여기도십니다. 과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해서 학문이 체계가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과의 방식을 문과에서 적용을 했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지식이 없는 기법은 맹목적인 것이며 기능이 없는 지식은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할 때, 이때 지식이 과학을 뜻하고 기법이 기술을 뜻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 방법론은 이제 가설을 수립을 하고 그 가설이 예측에 맞는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다. 그리고 그 실험을 통해서 가설의 독립적인 다수의 시험을 통해서 동일한 조건 속에서 그 결과가 같음을 검증받는다. 그리고 동료들 학계의 평가를 통해서 검증된 가설이 해당 분야의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때 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학문적 체계를 통해서 학위로 발전해 나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학도 이것과 같은 단계를 거쳤습니다. 사회과학의 경우에는 칸트 때 이르러가지고 이제 비로소 지식의 체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즉 어떤 학설이든지 그에 대한 하나의 체계, 즉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체계, 지식 체계가 의미를 두게 되는데, 오늘날 과학의 개념이 사회과학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는 기업의 언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계사들을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라고도 합니다. 이 회계라는 언어는 실제로 위대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학이 탄생하게 된 게 대공황을 거치면서 1929년도에 대공황을 거치면서 회계의 지식체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회계는 1930년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계를 경영자와 투자자의 언어라고 하는데, 이때 그 투자자들은 투자를 할 사람, 잠재적인 회계 정보의 소비자가 중요하게 되면서 회계는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모양을 바꾸게 됩니다. 이때는 대공황이 있었고, 이때는 재무관리가 제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재무관리라는 거는 이 금융상품의 가치가 얼마라는 것을 찾는 모형, 대표적으로 블랙솔주 모형이 있는데, 그 모형이 73년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투자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적합한 정보를 주는 방식으로 회계학이 변천되게 됩니다. 대공황 때는 손익계산서가 중요했어요. 손익계산서는 누가 얼마만큼 벌었느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입니다. 근데 기업을 사고 팔려면 기업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서 현대 회계학이 이 모양이 갈리게 됩니다. 즉, 이때는 수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수익 비용 대응이 중요한 시절이었다고 한다면, 이때는 공정 가치가 얼마냐, 야가 중요한 시절이 되게 됩니다. 이때는 비용으로서 자산을 잡았던 시절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자산이 비용을 창출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